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장중이며 장 끝나고 나서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2, 4분기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것들이 있는 반면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는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에 우선 좀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것에 매겼던 예상치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줬는지입니다. 그저 처음에 나왔던 예상치였는지 아니면 눈높이를 낮춰갔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좀 관심 있게 두셔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장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신뢰성에 주고 있는 것들이냐,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적 발표가 나면은 또 실적에 부진한 것들이 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반대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부진했던 이유가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이번으로 잡히지 않았다, 아니면 수익성이 이번으로 잡히지 않았고 다음 분기로 연기되었다, 뭐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이번에 공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봤더니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비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주식 접근으로 할 때는 좀 수익성이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에 국내 증시 코스피 15포인트나 뛰었습니다. 2027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900억 원의 매수가 들어갔고 코스닥에서 또 26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7,400계약이 들어왔었습니다. 상당한 물량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가다가 어제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구로 봤을 땐 순매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투신권의 매도 물량들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였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도가 나가고 또 현물에서 좀 주춤하는 것을 봤을 때에 한번 제가 어제 아침 시험 방송에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만은 현대차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전체적인 업종들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지수를 이끌어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이온 10전 하락을 했었고요.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FMC 있고요. BOJ가 있는 상황인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시장 상황,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시키고 가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실적 발표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의 영향이 시장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제가 아름다운 조정이다,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 차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많이 급등하고 난 뒤에 위에 가면은 박스권 상단, 약속하지 않은 약속, 매물대가 나오고 물량이 나오는 자리였고, 거기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어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려주는 자리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반 경직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하반 경직이었고, 단기적인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서 봤을 때에 다시금 또 지수는 한 단계 작게나마 레벨업을 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코스피를 이야기 드릴 때 따박따박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급격한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거 많이 올라갔는데 좀 올라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씩 네, 방향성이 나와 줄 겁니다. 자, 외국인들 순매수량을 계속해서 늘렸던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엊그제 좀 하락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1.8% 상당히 좋은 네, 상승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철강주 쪽에서도 뭐 현대제철, 네, 포스코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하락폭을 장중에 키웠습니다만은 뒤로 가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를 네,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38%에서 네, 끝이 났습니다. 자,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수를 끌어당기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징주 SK하이닉스 어제 네, 실적 발표 나왔다라는 거, 메모리 수요 회복에도 가격 하락, 그리고 이용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 GK의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로 GKL이며 어제 파라다이스며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삼익 THK입니다. 삼성전자 6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작년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뉴스가 나와서는 상한가에 붙지 못합니다. 어떤 뉴스인지는 네, 작년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신세계 인테어, 네, 적자 브랜드 철수, 화장품 부문 성장을 호실적 기대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한세시력 같은 경우에는 MK 트렌드를 인수를 하면서 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대로 네, 신세계 인테는 적자 브랜드 철수를 하면서 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신석재, 통일교 재단, 한국, 일본, 양국 해저터널 연계 추진 이게 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네, 어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어제 아래 꼬리는 달아줬습니다만 시가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네, 순간적인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뭐 tum에 보다가는 초반 차익 물량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가 훨씬 더 이쁜 그림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도 무시 못할 만큼 견조하게 잘 올라갔는데요. 단지 캔들에서 보여주는 것이 좀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괜찮은 코스닥은 약하다 그랬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약했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약한 경향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뭐 반도체나 OLED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형주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네,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실적 발표 이전에는 똑같은 불확실성이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요, 대형주들 움직이고 다음으로 중소형주 움직이는 현재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초반에 하락세를 만회하고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어제 보안 관련주들 인터파크가 1000만 명 이상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인 반면 보안 관련주들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렴에 대한 사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등에서 영유아 시장 2020년 648조 원 중국 시장이 되겠고요. 국내 시장 역시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네,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DNA링크 정부 유전체 분석 규제 완화했다는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사실 DNA링크 같은 경우에도 좀 실질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인터플렉스입니다. 갤럭시 노트, 전자펜 공급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다. 사실 인터플렉스 그리고 우리가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또 상당히 좀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인터플렉스랑 기업들은 우리가 좀 항상 스마트폰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고 많이 상승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어가지 못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인터플렉스 중에서 보면 저는 코리아 서킷가 항상 생각나는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영풍 그룹인데 코리아 서킷가 인터플렉스에 따른 항상 좀 저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회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터플렉스 본다 그러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트론텍 AR, VR 시장 확대로 네, 저기선 파장 제어 기술 업체 수혜 전망 소식에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제 뭐 혼조세 보합권이었습니다. 이벤트를 앞두면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혼조세를 나타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는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매출액 순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트위터는 예상보다 나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요 축소 트렌드 우려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지속된 매수, 기관의 매도세 약화, 실적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있고요. 출발점에 선 상황입니다. 다시 출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건데요. 발표, 실적 발표, 현재 가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됐는데 현재 가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자, 그러면 그거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입니다. 똑같은 값이면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앞으로는 기대감이 없을 것이냐,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이 시장에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 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